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반갑습니다. 뮤리엘님. 와, 신난다. 한비님 오셨다. 어떻게 한 주들 다 잘 지내셨습니까요? 아, 희원쌤이 뮤리엘이시구나. 야, 경주에서도 들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들어오셨네. 오늘은 그래도 오늘 오붓하게 해서 좋으네요. 몇 명 없어서 저번 주는 그래도 몇십 명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던데. TV를 보면 못생김이 커지니까 그냥 휴대폰으로 보세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보시면 보다가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제가 오늘 너무 지저분해서 하기 전에 씻고 왔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날씨가 어때요? 아, 큰홍님 오셨고. 제주도 오늘, 제주도 오늘 저기 뭐야, 뉴스 보니까 비행기가 많이 취소됐다 그러던데, 날씨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큰홍님, 씻으니까 훨씬 더 깔끔하죠? 뭐 별 차이는 없겠지만, 태풍 때문에 히터 바람이 불어요. 아이고야, 거의 그죠. 야, 신난다. 박두영님, 반갑습니다. 중원 라이브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정진영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두영님은 어디세요? 지금 위치가? 여기 지금 거의 전국에서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진영님 와도 멋있어요. 화순. 화순이 어디죠? 제가 전남 화순인가? 강진 옆에 있는 게 화순인가요? 제가 국내에는 가본 데가 없어서 TV. 네, 진양님, 저도 진양님을 뵈서 참 운이 좋습니다. 맞네요. 화순이 그쪽이 맞구나. 이게 다 들어오셨네요. TBER7XB 님도 하이, 반갑습니다. 뭐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네요. 어쨌든 큰홍님도 TV로 보시게요. TV로 보시면 잠을 못 주무실 텐데 어쨌든 저번 주에 첫방 했을 때 반응이 전부 다 잘 주무셨다 해서 아예 컨셉 자체를 그냥 어차피 제 얼굴 보면 졸리고 목소리도 조금 이렇게 그렇게 일반 유튜브처럼 이렇게 업텐션이 아니다 보니까 틱톡이 방송하기 더 좋나요? 제가 틱톡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오키안님, 일본 팬클럽 회장님이세요? 스스로 중군 일본 팬클럽 회장님을 자처해 주시는 오키안님 오셨고 반갑습니다. 틱톡이 왜 방송하기 더 좋은 거예요? 틱톡은 조금 더 이렇게 화질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뽀사시하게 나오나요? 공주님처럼? 그런가요? 렌즈 닦았습니다. 예, 제가 페북에서는 이렇게 조금 발랄을 하지 않습니까? TV님? 근데
제가 사실은 조금 수줍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조금 어색해요. 아직은. 지금 두 번째 방송이고요. 예, 일본에 팬클럽 생기셨고요. 팬이 한 분 계시고, 회장님이 팬 하나에 회장님 한 분, 이렇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닦으니까 좀 깨끗해졌나요? 조금 괜찮아졌나요? 그러면 다행이고.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좋은 소식은 제 생애에 첫 종이책이 이제 나옵니다. 종이책이 나오는데, 일단은, 화요일 날 인쇄가 끝난대요. 그리고, 저는 예술가가 아니고 장사꾼에 좀 가까운 사람이라서 예술가 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인쇄가 끝나고 수요일부터 인터넷으로 주문을 다 할 수 있게 됐대요.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주문도 가능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매대에 다 깔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독특하죠. 제가 좀 그렇게 말주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듣다 보시면 네, 빠릅니다. 그래서 지원이 님도 어느새 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듣다 보시면 저절로 이렇게 조금 졸리세요. 저번에 첫 주 방송했을 때는 앨리스님 반갑습니다. 첫 주 방송했을 때 후기가 다들 보시다 주무셨대요. 그래서 이번 주도 아마 좀 이번 주도 아마 좀 보시다가 좀 편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출간 소식이 나와서 지난 라이브 들으셨어요? 지난 라이브 앨리스님 지난 라이브에서 또 많이 오셔가지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느리고 목소리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소리는 이것보다 조금 더 원래는 톤이 높은데 제가 밤 되면 목소리가 자꾸 가라앉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톤보다는 한 두 톤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출간이 돼서 기분이 몹시 좋습니다. 그리고 책 나오면 재밌을 겁니다. 아마 제 페북 많이 보셨겠지만 페북에 나오는 그런 글들이 이렇게 신화로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말이 길지도 않고 말이 이렇게 짧고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들이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사인회는 지금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인회는 지금 출판사랑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지금 그거는 나오는 대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원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이 나와야 하는 거라서 책이 나온 다음에 할 거고요. 그 외에 또 별도의 이벤트를 또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바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사인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인 연습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인이라는 걸 제대로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TBER님 중고는 아티스트도 아닙니다. 저는 아티스트, 작가, 예술가 이런 거 들으면 약간 닭살 돋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장사꾼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작가나 이러신 분들은 다들 전부 다들 좀 뭔가 좀 고결해 보이시는 그런 거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그리고 책 크기가 되게 귀여워요.
요번에 책 크기를 되게 좀 작게 했습니다. 일부러 예쁘게 손에 들고 가기 쉽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귀여운 느낌으로, 그러니까 사륙판이라고 해요.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조금 책이 좀 작습니다. 책이 그냥, 12cm, 18cm 정도로 책이 아주 귀엽게 사이즈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하네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책은.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저도 책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벌써 방송 시작한 지 2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정규 프로그램을 이제 인사도 하고 책 안내도 해드렸으니까 오늘부터는 그래도 좀 정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나름 예, 청담동 스타일 중군이 사투리 약간 섞인 목소리 중독적이네요. 스칼렛 아카이브님. 제가 저번 방송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완벽하게 서울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촌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혜님도 오셨네요. 좋아요 자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취미생활입니다. 좋아요 누르는 게. 어쨌든 여기 촌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사투리를 조금씩 섞어서 써요. 그래서 서울말을 똑같이 쓸 수 있긴 하지만 조금은 지방러들을 배려를 해서 사투리를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정규 코너를 하나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제가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 부분에 기특하기도 하지. 어디 갔노? 어라? 있네. 오늘부터는 그리스 신화 한 편씩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회장님, 책 대박 날 것 같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그리스 신화를 하나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글에도 썼지만 그리스 신화는 사실은 성경같이 이렇게 딱 끊어지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리스가 글자가 있다가 글자가 없던 시기가 한 300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리스의 다크 에이지라고 하는데 그 글자가 사라진 시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말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극장의 변사처럼, 그리고 이렇게 왕의 남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장돌뱅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소식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스 신화가 한 300년간은 사람들이 말로만, PBER님 보청기를 찾았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출게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음유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말로만 전하다 보니까 각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뻥을 덧붙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자꾸 MSG가 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람들마다 다들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랩소더스라고 불렀어요. 그 말이 지금의 랩소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랩소더스 자체가 음료시를 널리 퍼뜨리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였다가 그 말에서 단어가 나와서 랩소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사시라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다 뻥을 얼찌나 리얼하게 치든지 이 사람 그러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뻥을 치면 스케일을 조금 많이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뭐만 나오면 얘가 신의 아들이다, 제우스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는 신화학자들도 그렇게 뻥들을 다 모으다 보니까
제우스의 아들 자식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략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만 한 100명이 넘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 북쪽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혈통 자체를 중시하는 그런 북쪽에도 좀 그런 계열처럼 뭐가 하면 무슨 제우스 혈통. 뭐가 동네에서 뭐가 하나만 더 조금 유별나면 얘는 이렇게 신의 혈통이다. 라고 뻥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지혜님. 뻥쟁이들 때문에 제우스가 오히려 누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 실제로 정식적으로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그나마 책으로 되어 있는 세 가지가, 호메로스는 다들 유명하니까 아실 거예요. 호메로스는 뭐 일리아스나 오디세이 썼던 호메로스, 그 다음에 그 신통기라고 해서 호메로스는 그 트로이 전쟁 전후를 주로 썼고요. 두 개를 썼고, 그 다음에 신통기라는 아주 신들의 가계도를 위주로 썼는 헤오이도스라는 또 농부 출신 사람이 또 유명합니다. 신통기. 그 다음에 오비디우스라고 로마 시대 초기에 이제 그 변신 이야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세 권이 가장 그나마 제일 그러나 좀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역사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농부 출신의 헤오이도스 신통기를 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농부 밭 갈다가 어느 날 그 뮤즈라고 아시죠? 뮤즈, 9명의 여신, 그거를 무사이라고 부르는데, 뮤즈들로부터 이야기를, 예술을 관장하는 그 여신들한테 말을 들어서 제우스부터 해서 신들의 가계도를 썼다고 뻥을 쳤습니다. 지가 지어냈겠지만 그런 식으로 초기부터 뻥을 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나와서 저기 변신 이야기를 썼던 오비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귀족 출신입니다. 아주 귀족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법률학교 가라고 했는데 얘는 그것보다는 그냥 글을 쓰고 한량처럼 놀고, 얘가 쓴 책이 변신 이야기 말고 연애의 기술, 뭐 연애와 생활, 뭐 이런 음란 도서 같은 거 써서 쫓겨도 나고 막 그랬어요. 기회가 또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웬만큼 그러시나 알더라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호메로스가 뭐 사람들이 음유시인이고 장님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책에서 보면 호메로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 자체도 없고, 호메로스는 거의 정설처럼 굳어지는 게 뭐냐면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호메로스가 진짜 있는 줄 아는데, 이거는 어디를 보더라도 없습니다. 호메로스는 사실은 조금은 많이, 호메로스 자체가 뻥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하나의 이렇게 음유시인 집단이 있었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 속에 그 음유시인 집단의 이름이 호메로스지, 호메로스라는 사람은 역사책에 안 나옵니다.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존재했다는 그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 자체까지도 뻥을 만들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호메로스라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이야기 아시는 분? 네, 맞습니다, 지혜님. 음유신 집단을 호메로스라고 불렀다라는 설이 현재로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왜냐하면 일리어스나 오디세이나 굉장히 길어요. 그 사람이 기억할 만한 수준이 안 되거든요. 특히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극장 같은 게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음유시 서사시 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하면 거의 며칠을 들여서 했어요. 며칠을. 그러니까
옛날에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가 지금보다 한 두세 배 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연이.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책으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를 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낭독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랩소드스들이, 음유시인들이 낭독을 하나, 그때 오디세우스는 하면서 한번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천천히 혼자서 1인극을 하는 그게, 그러면서 액션도 넣고, 그 다음 중간에 밥도 먹어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극장에 장터도 열리고,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의 극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테네나 그리스 가시면, 그거를 이렇게 재현하는 거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속도가 아닙니다. 이제 옛날에는 그게 길 때는 막 4, 5일 막 그렇게 진행을 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스 신화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모이고 뻥을 치고 그렇게 계속 발전을 해왔던 거고, 그리고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단 자연 현상, 그 다음에 뭐 식물, 꽃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거를 역으로 바꿔서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예 새로운 뻥을 창조를 하는 그런 짓도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하네요. 어떻게 좀 잠이 조금 오시나요? 잠이 조금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오늘 여기 그리스 신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뻥을 사람들이 좋아했고, 했던 그런 이야기까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경품, 오늘 3번 경품을 드릴 거예요. 3번 경품을 드리는데, 3번? 3번 안 되겠다. 2번 경품을 드릴 거예요. 뭐 경품이라 봤자 다른 거 없습니다. 다음 주에 책 나오면 드릴게요. 사인해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문제를 드릴게요. 12신 중에서, 자, 요거는 먼저 맞추신 분한테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경품. 12신 중에서, 그 이야기 아실 거예요. 계절이 생긴 이유. 그러니까, 왜 겨울이라는 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아시죠? 옛날에 데메테르가 딸이 페르세포네가 있었는데, 페르세포네가 너무 귀엽고 예쁘다 보니까 지옥의 왕 하데스가 걔를 납치해가지고 지옥에 데리고 가서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르세포네가 지옥에서 석류알 4알을 먹는 바람에 1년에 4달은 저승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데메테르가 대지의 여신이 땅을 돌보지 않아서 겨울이 생겼다 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대충 어디서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데메테르가 겨울이 생겼는데, 데메테르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슬퍼서 잠도 못 자고 그랬대요. 그 딸이 저승에 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 저승에 있는 동안에 맨날 이 동네 저 동네 거지처럼 그렇게 맨날 울면서 돌아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나마 이렇게 옛날엔 시골에 가면 이렇게 정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불쌍한 데메테르한테 뭔가를 줬어요. 잠을 자라고. 그래서 데메테르가 그걸 먹고 푹 잤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데메테르는 과연 무엇을 먹었을까요? 힌트. 데메테르가 이렇게 동상을 보면 항상 이렇게 식물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뭐 벼나 밀이나 보리 이런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면 다들 놀래요. 그리고 이거는 잠이 잘 옵니다. 두 번째 힌트. 키케온이 뭐죠? 한비님 정답. 어떻게 하셨어요? 양귀비인 거?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즙을 우유, 지혜님 우유 좋습니다. 우유도 참 잘 오죠. 그래서 데멘테르 동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보면 얘가 돼지였으니까 곡물을 들고 있겠지라 생각하지만 그 들고 있는 풀이 양귀비예요. 양귀비. 양귀비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게 일본에서는 캐시라고 불리네요. 캐시라고 불리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앵속이라 불립니다. 앵속. 그리고 실제로 양귀비 자체가요, 중국에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당나라 현종의 부인이었던 양귀비, 양시성을 가진 귀비라서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양귀비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 꽃을. 앵속이라 부르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양귀비라고 부르는 그런 또 독특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왜 그거를 양귀비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맞습니다. 앵속이 양귀비고, 잠삭가심 퀴즈 너무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드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요번에 책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신화도 신화겠지만,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캐시라고 부르죠. 옛날에 그 전통적인 신화도 있겠지만 그 신화에 얽힌 현대의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왜 TV 프로그램 중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이야기가 현대에 엮였던 그런 방금 말했던 양귀비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번 책에 히프노스라고 잠의 신이 있어요. 잠의 신에 연관돼서 방금 말씀드린 퀴즈에 양귀비 복물명이 옥환이였군요. 이름은 좀 그렇게 세련되진 않았네요. 옥환이. 어쨌든 이번 책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제가 다. 네,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히프노스라는 잠의 신, 그리고 잠의 신과 죽음의 신이 형제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잠과 죽음을 하나로 보는 그런 이야기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 잠의 신이 사는 집에 마당에 피어있는 꽃이 양귀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이야기가 신화에서 이렇게 가고 데메테르가 양귀비를 먹고 푹 잤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돼서 양귀비는 알고 보면 한국에서만 부르는 이름이고 중국에서는 앵속, 일본에서는 캐시라고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쭉 흘러서 한 편의 이야기가 되게끔 제가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챕터가 사실은 한 50챕터 되는데, 이번 책에 네, 맞습니다. 양귀비 일본말로 캐시, 포피, 히나게시. 맞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짧게 한 5분, 10분이면 한 챕터를 다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시기에는 편하게, 그러니까 쭉 읽는 책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책은 한 번에 쭉 읽으면 지쳐요. 그러니까 신들이 어찌나 괴롭히고, 제우스가 허구한 날 바람 피고, 여기서 벗기고, 저기서 덮치고, 이런 걸, 안녕하세요, 매력연구소님. 그러기 때문에 한 번에 쭉 읽으면
막장 스토리도 한 번에 길게 보면 머리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는 그냥 시간 날 때, 화장실 갈 때, 그냥 잠시 틈날 때 한 편씩 읽으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리님 오셨네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방금 이야기 재밌었죠? 방금 이야기나 퀴즈 하는 게 꽤 괜찮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서도 스스로 뭔가를 새로운 것들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몰랐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정말로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바라기 전설 같은 거. 해바라기 하면 사람들 다 이렇게 크고 노란 꽃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해바라기는 그 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꽃이 아니에요. 다른 꽃을 해바라기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왜 명왕성이 퇴출된 가장 큰 이유,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가 제 페북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글을 어렵게 쓰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 페북 보면 이렇게 되게 쉬운 걸로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느낌으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자 단어 이런 것도 저 싫어해서 그냥 쉬운 한글, 그 다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썼고, 두 번째로가 이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정화송님. 반갑습니다. 퇴근하시고 오신 규리쌤도 반갑습니다. 빨리 오셨네요. 지금 오신 분들은 지금 퀴즈 하나 놓쳐서 상품 하나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두 번째 조금 있다가 한 10분 뒤에 할 퀴즈는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리스 로마 신화 섹션은 여기까지. 혹시 오늘 드린 말씀 중에 혹시 궁금하거나 뭐 조금만 더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한 거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그 해바라기는 보라색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해바라기는 보라색이에요. 그럼 실제로 앨리스님 중군 첫사랑. 저는 첫사랑이 많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첫사랑입니다, 사실. 어, 음. 그러고 그 보라색 꽃 이야기는 아주 자세하게 이번 책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진짜 신기하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한 번도 그 이야기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해바라기 이야기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 꽤 아시는 분들도 해바라기,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사랑을 하면 그게 다 첫사랑이라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게 사실 좋지 않나요? 너는 나의 75번째 여자야. 이것보다 너는 나의 첫사랑이다. 항상 이렇게 리셋하고 만나는 거죠. 그게 더 좋지 않나요? 근홍님은 이렇게 솔직하게, 너는 나의 87번째 여자야. 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저는 조금 상호간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는 나의 첫사랑이죠. 항상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또 첫사랑이야? 그리스 로마 신화 궁금한 것도 없으실까요? 그러면 없으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갑자기 사랑판으로 자막이 확 올라가는데요. 모든 사랑의 시작은 두근거리니까. 그렇죠.
언제 두근거렸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궁금하신 건 더 없으신 것 같고 일단은 뭐 다음 주 되면 더 어, 그 첫사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되게 궁금한 건데 첫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육체적 관계를 하는 게 첫사랑입니까? 아니면 뭔가 뭐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매력연구소님 이화진입니다. 이름 바꿀 줄 몰라서요. 죄송할 거 없습니다. 저도 할 줄 모릅니다. 내 마음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네오959님. 아, 내 마음에. 그렇구나. 그렇죠. 병희 공주님, 처음으로 태어나서 가슴에 닿는 사랑. 첫사랑은 진짜로 처음 사랑한 사람. 한비님은 아이고. 어쨌든 첫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섹션.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행은 아마 엄청 다닌 걸로 아시겠네요. TBER님, 저는 초등 4학년 때 남자애를 좋아했는데 첫사랑의 감정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패친 황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황경아님. 어쨌든 두 번째 섹션.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 일단 제가 여행을 가면서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일단은 어디 나라부터 해볼까요? 내가 정하진 않았는데 제가 살면서 여행하면서 제일 큰 큰 사고를 당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미얀마라는 나라를 혹시 아세요? 미얀마? 지금은 약간 군사 정권 때문에 조금 자유가 조금 많이 뺏긴 나라고, 미얀마라는 나라는, 지금 네, 맞습니다. 동남아, 태국 옆에 미얀마 알지요? 네우군, 네. 미얀마가 조금 슬픈 역사가 많은 나라입니다. 거기가 뭐 여기저기 식민지 안 당한 나라는 없겠지만 조금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게 조금 슬픈 게 버마라고도 한때 불렸죠. 미국은 아직도 버마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미얀마라는 나라를 인정을 안 하고 버마라는 나라로만 하기 때문에 아직도 걔들은 건방지게 남의 나라를 일단은 버마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미얀마가 뭐가 유명하냐면 일단 미얀마가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문화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수도인 양곤에 가도 굉장히 큰 금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면 중요한 도시가 이제 만달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탑 많은 도시 거기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제가 본 제 그 가바라 여행 시리즈 중에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여자들이 진짜 이쁩니다. 제가 세계 탑5 꼽으면 그 안에 들 정도로 미얀마 여성분들이 굉장한 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기억에 더 남거든요. 그리고 한국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완전 우리가 옛날에 뭐 완전 좋아했던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옛날에 뭐 파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던 것처럼
미얀마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 하면 한국을 꼽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겠죠? 미인에다가 한국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억에 많이 남을 일이 있었겠습니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다효준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미얀마라는 나라가 좀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있어요. 나중에 좀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예쁩니다. 예쁘고 미얀마에서 첫사랑 지혜님 아니요. 거기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생각보다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여행 가더라도 이렇게 뭐라 그러냐 대중교통보다는 이렇게 기사 붙인 차 빌려서 타고 다닐 정도로 좀 안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얀마의 미얀마도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태국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미얀마 최북단에 가면 작은 마을에 여러분들 TV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목에 이렇게 목걸이 길게 해서 목 긴 여자들 사는 곳 혹시 들어보셨죠? 거기가 미얀마 최북단이에요. 그런데 미얀마를 갔는데 미얀마에서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여자들을 보고 싶으니까 갔는데 진짜 꼭 그 나라 꼭대기라서 거기는 대중교통 기차로 밖에는 못 가요. 기차로 대략 기차로 한 12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 기차가 우리나라 통일호 기차를 그대로 거기서 미얀마에서는 수입해서 써요. 그래서 이렇게 기차 안에 보면 한글로 잿더리도 돼 있고 안에 내부 팻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말 그대로 비둘기인지 통일인지 그런 기차를 써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그걸 보러 갔단 말이죠. 그런데 기차가 진짜 옛날 기차라다 보니까 기차 진동이 시속 한 3, 40km로 이렇게 밀림을 뚫고 가거든요. 그런데 기차 진동이 진짜 이렇게 가요. 지금 농담이 아니라 지금 보이시죠? 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이렇게 진동이 생깁니다.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생기는 기차를 타고 갔어요. 큰맘 먹고 새벽 6시 기차를 타고 갔는데 물론 이렇게 에어컨 같은 거 없습니다. 선풍기도 없고 죽죠.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멀미 날 생각도 안 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기차가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잠도 못 자. 흔들리니까 계속 그러다 보면 엉덩이도 아파 그리고 계속 기차가 끼우뚱끼우뚱 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뭘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 6시간 정도 타고 가다가 이제 갑자기 기차가 내려앉았어요. 탈선됐습니다. 저 살면서 기차가 탈선된 적이 아마 유일한 때인데 갑자기 기차가 이렇게 들그늘 하다가 갑자기 끼익 하더니 이렇게 들그덩 이렇게 끼우뚱 해줬습니다. 끼우뚱.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끼익 하고 이렇게 뜩 서는데 진짜 놀랐어요. 진짜로 놀래가지고 와.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기차가 사니까 그때까지는 차 흔들려서 물도 못 마셨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미얀마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도시락을 꺼내놓고 밥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번은 기차가 빠진대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밥을 먹는데요. 그러고 더 재밌는 건 아무도 안 놀라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도시락을 까서 예, 종종 탈선을 자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직원들이 바빠져서, 나는 무슨 이렇게 기차 탈선을 하면 기차가 저 내려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차 바퀴가 선로 밖으로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 있었어요. 그러고 내려앉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밥을 먹고 있고 도시락 가서 이렇게 아무도 안 놀래고 있는데 직원들만 이렇게 강목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저는 그런데 탈선했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무슨 기중기 같은 게 와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고 있으니까 강목을 갖고 이렇게 한 6명이 오더니만 기차 바퀴 밑에 강목을 끼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차 바퀴 있는 데다 왜 자동차 펑크 났을 때 이렇게 찌걱찌걱찌걱 해서 올리는 자키라고 혹시 아세요? 그 자키를 한 5개를 갖다 기차 바퀴 앞뒤로 끼우더니 이렇게 찌걱찌걱찌걱찌걱 전부 한 번에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그 강목을 하나씩 다 끼웠어요. 그래서 높이를 대략 레일 높이까지 이렇게 기울어진 걸 올렸어. 나는 그게 올라간다는 거에 경악스러워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올리는데 걸린 시간이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는 외국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당시는, 그래서 그 뒷좌석에 사람들한테 와서 돈 주고 밥 좀 달라 해서 그렇게 얻어먹었어요. 어쨌든 4시간을, 네, 없었습니다. 도시락 없었고. 그래서 4시간을 해서 이렇게 레일 위에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높이를 비슷하게. 그때부터 이제 뭘 하냐면 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승객부터 해서 다 내려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높이를 맞췄으니까 옆으로 빠지는 걸 갖다가 그대로 옆으로 밀어서 다시 얻는 작업을 하는데 다 나와서 이렇게 기차칸을 이렇게 둘 해서 이렇게 으쌰 밀어서 이렇게 들고 올렸어. 4시간 동안. 재밌죠? 그런데 그 열차가 더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4시간 안에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아주 완행이다 보니까 역마다 다 서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역에만 이렇게 레일이 2개가 있고 평소 가는 길은 또 레일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탄 차가 북향으로 올라가는 동안 4시간 동안 그게 내려앉아서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역에서 내려온 차들이 거기서 4시간을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단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으로 이렇게 탁 가니까 그쪽 맞은편에서 전부 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차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과 역 사이가 짧다 보니까 한 역에서 역을 지나치면 내려간 열차가 이렇게 교대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박수치고 맞아 오는 사람들 다 박수치고 막 배고팠지 하면서 과자 같은 거 줬어요. 창밖이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으니까 예, 창이 다 열리니까 지나가면서 막 과자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간다 해서 12시간 있는데 그때 더 늦어져가지고 18시간 만에 그 마을에 갔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열차가 만달레이라고 해서 미얀마의 2번째 큰 도시에서 출발을 해요. 그렇게 해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제 긴 사람들 있는 마을까지 갔어요. 새벽에 가서 진짜 새벽에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내가 한 8시 기차를 탔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아침 4시, 5시 이랬어요. 그래서 갔다?
그 마을에 딱 가니까 만달레이에서 18시간 동안 해서 갔는데 가니까 못 낀 여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낀 여자들 보러 왔는데 하니까 만달레이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다 그 마을에 그 만달레이로 행사를 다 갔대요. 그러니까 제가 출발한 데서 못 낀 여자들이 다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 여자들을 찾으러 18시간 그 개고생을 해서 갔던 거죠. 히히. 재밌나요? 요게 제 미얀마, 미얀마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다른 재밌는 이야기도 엄청 많지만 그런 식의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할 때 항상 편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고 이러니까 편도로 가서 목적지를 가서 정해요, 항상. 그러니까 계획이 제로입니다. 저는 모든 여행이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그렇게 갔던 거죠. 저는 모든 여행이 다 그런 식으로 그냥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뭐 괜찮은 거 있냐 현지 사람들하고 물어서 가면 여기 가봐라. 그럼 또 거기 가보고 또 거기 가서 아무 데서 이렇게 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행을 계속 다니거든요. 그러네요. 재밌었네요. 자, 그러면 벌써 1시간 10분이 됐네요? 그래서 네, 재밌습니다. 그런 여행이 재밌습니다. 무계획. 저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무계획입니다. 호텔도 그 공항에 내려서 갈 때 안 잡고 공항에 내려서 그 공항 내려서 흡연실에서 이렇게 어느 동네 어떤 호텔이 좋으냐 물어봐서 잡습니다. 가면 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그러면 거기 가서 묵고 그리고 항상 편도 비행기만 끊고 갑니다. 네, 진짜 잘 가르쳐줘요. 흡연소에서 이렇게 담배 피면서 하면 여기 이 동네에서 놀려면 어느 동네 호텔을 잡는 게 좋냐 그러면 애들이 막 저끼리 막 지도 펴놓고 막 가르쳐 줍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놀아야 재밌어 그러면서 예쁜 애들도 많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럼 호텔이 이 근처에 어떤 호텔이 있냐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아고다 켜서 합니다. 네, 영어로 하고 아고다 켜서 예약을 하고 이 호텔 맞냐 하면 맞다 그러면 그거 하고 그러면 걔들이 또 재밌는 게 뭐야 막 호텔까지 서로 막 데려다 줘요. 그러면서 정보도 되게 많이 주고 진짜 살아있는 현장 정보 있지 않습니까? 밥집 이런 거.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낼게요. 이제 1시간 10분이 지나서 중군에 대한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낫겠죠? 이거는 뭐 검색해도 절대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네오9595님 중군에 대한 문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영님 너무 귀엽습니다. 꺄. 자, 중군에 대한 문제. 중군은 생각보다 영화를 잘 안 봅니다. 미선팍님 고민 모습 귀여우심 감사합니다. 중군은 생각보다 영화를 많이 안 봅니다. 왜냐하면 뺏길까봐. 제 직업이 영상을 만드는 건데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도 영화를 거의 안 봅니다. 뺏길까봐. 그리고 남한테 관심이 없어서 다른 작품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안 봅니다. 그러면 중고는 그래도 제일 베스트
원이라고 생각하는 중군의 영화는 무엇일까요? 힌트, 3부작입니다.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영화. 드래곤볼 아니죠? 영화요. 띠띠띠띠띠띠. 아, 메리 영우스님 반지의 제왕 아니고요. 앨리스님 마지막 황제는 3부작이 아니죠? 3부작입니다. 힌트. 반지의 제왕 아닙니다. 띵띵띵. 띵띵띵띵띵띵. 자, 3부작. 힌트,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SF입니다. 예비치님, 79, 스타워즈 아닙니다. 지원이님, 대부 아니고요. 근홍님, 터미네이터는 3부작 한참 넘었죠? 한 대여섯 편 나오지 않았나? SF입니다. 오, TVER님, 저도 다른 시인의 시를 읽지 않습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중군의 최애 영화는 백투더 퓨처입니다. 백투더 퓨처. 빰빰. 빰빰. 백투더 퓨처 3부작의 제 최애 영화입니다. 야, 축하드려요, 규리쌤. 야, 저도 깨합니다. 어쨌든 오늘 벌써 1시간 17분째 하고 있네요. 축하합니다. 축하요. 다들 착하세요. 오늘 선물 확정된 한비님이랑 규리쌤은 빨간 벤츠 하나 날리시는 거 맞습니다. 규리쌤이랑 한비님은 끊는 다음에 메신저로 주소 알려주세요. 받을 수 있는 주소로요. 안녕하세요, 김은미님. 재밌게 봤으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또 뵐게요. 오늘 진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할게요. 꼬박.